너네 이거 왜 있는 줄 아냐 이거? 이거 불빛 왜 있게? 이거. 차별? 야 이씨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기대는.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DX 코리아 2022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탱크도 있고요, 드론도 있고, 뭐 헬기도 있고, 총도 있고, 다양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위 산업체가 다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길 또 왜 왔냐, 뭐 군대 유튜버도 아니고 당연히 차 보러 왔죠. 뒤에 보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략형 차량,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군대 운전병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또 운전을 또 오래 해봤는데 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용차라 그래서 다 같은 군용차가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은 레토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쌍용 렉스턴에다가 페인팅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레토나 같은 경우에는 K131이라고 명칭이 붙고, 쌍용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에서 나온 차다 보니까 그냥 쌍용 렉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K151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긴 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한번 여러분들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차세대 차량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거 보면 한번 주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합니다. 제가 주행해본 거는 레토나랑 두돈반 K2 아씨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명칭을 다 까먹었네. 어쨌든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차는 이제 차세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도로에 돌아다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모하비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도 거의 그냥 모하비 엔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229마력에 51토크가 나옵니다. 그냥 뭐 모하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 군용 차들은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연료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차는 가솔린이고 어떤 차는 디젤이면 이거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보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가장 많죠. 그리고 아마 군용차를 운전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요 앞에가 굉장히 단단해요. 가끔 이제 짤들 보면은 군용차랑 우리 일반 그냥 차들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 군용차는 거의 찌그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일반 차들은 어떻게 되죠?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이 앞에가 엄청 단단하죠. 요즘에 그냥 일반 그 상용화되는 차들 보면 이런 그 가드를 부착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야 되지만 보행자의 안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드가 없죠. 옛날에 뭐 무쏘, 벨로포 이런 거에는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차 설명을 하면요, 요거는 이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랑 스트럽 타입의 쇼급 소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종을 딱 보면은 어떤 얘기가 많냐면 한국형 험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험비가 모델의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전략적 군용 차량의 카테고리로 험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험비의 포지션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차세대 전략 차종,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켜줄 그럴 차세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되게 어찌 보면 좀 투박하기도 합니다. 요게 하나하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그냥 강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본넷을 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간단하고 안전에 좀 그냥 직결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전략 차종이다 보니까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장에서 일반 유리를 사용하면 총알이 그냥 뚫고 들어와서 다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좌우가 방탄 유리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유리로 된 차들도 있습니다. 일반 유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는 통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리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방탄 유리입니다. 방탄 유리이기 때문에 이 유리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신기하잖아요. 요거 뭘까요? 이거 딱 처음 보고서는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자, 열렸죠?
요게 뭐냐, 여기다가 총 꽂고 총 쏘면 돼. 그 역할이에요. 방탄 유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총 놓고 두두두두 갈기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총 쏘는 거 아니라면 환기구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야전에 실제 군대 가면 요 정도만 돼도 굉장한 신차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운전병을 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 정도 사이즈의 이만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뭐 S급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군용차 타면은 에어컨이 없어요. 레토나나 두돈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있는 차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이 차량은 야,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이수가 다 있네. 근데 이 핸들은 레토나 핸들과 그냥 똑같은데? 와,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USB 단자랑 억스 단자도 있어. 그 다음에 시거잭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요거 이제 저속에서 힘있게 빠져나가야 되는 곳, 그런 공간은 4륜 로우로 하고,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도로는 4륜 하이로 이렇게 바꾸고요. 평상시에는 2륜 하이로 지금 두고 주행을 합니다. 이런 조절하는 버튼들이 여기 있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이런 좀 4륜 구동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너네 이거 왜 있는 줄 아냐? 이거 불빛 왜 있게? 이거 차별? 야, 이씨, 역시 군대 안 갔다 어떻게 되네. 그 여기 지휘관 분들이 많이 타잖아. 그럼 지휘관 분들이 탔을 때 지도를 봐야 되는데 불빛이 밝아가지고 이 적들이 이 차를 발견하면 안 되니까 요게 이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불을 딱 켜면 한정적인 곳에서 어둡지만 지도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4인승이죠. 근데 요게 되게 다양해요. 8인승도 있고 4인승도 있고, 뭐 뒤에 이제 짐 실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위에 이제 뭐 기관총 같은 거 달면은 요거 열려가지고 이제 발판 받고 올라가서 기관총으로 그냥 싸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군용차들 보면은 이런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곳도 다 흉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치기가 쉬워서 군용 장병들께서 운용할 때 조심해서 운용하면은 만회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군대 가면은 조심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전폭도 굉장히 지금 넓잖아요. 부던반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나온 차들은 대부분 뭐 주차 센서, 뭐 서라운드 뷰, 이런 운전에 대한 편리 기능들이 굉장히 많지만 군용차에는 그딴 게 없어요. 후방 카메라는 있대요. 후방 카메라. 여기 있네요. 여기 후방 카메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 그래도 좀 편리한 기능들을 좀 맞춰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야, 상용화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시 상황에서 만일에 있을 문제들을 좀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부품들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게끔 주행하게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잖아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이걸 또 열면은 이게 원래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싣고 내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요거 뭘까요? 훈련할 때는 항상 이 말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녀요. 왜 그럴까? 연비가 뒤지게 안 좋거든. 그냥 모하비도 연비가 안 좋은데 얘는 뭐 한 2, 3 나오지 않을까? 워낙 무겁고 큰 차량이다 보니까 모하비보다도 훨씬 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차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나와 있는 이유도 사실 이 차를 만나보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저기 차세대 이제 전략 차종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고, 뭐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는데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컨셉트카 차는 처음 봤습니다. 이 차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차세대 전략 차종으로, 지금 이 옆에 있는 차량은 V6 디젤 엔진 라인업을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근데 차세대 차량은 이제 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연료가 이제 들어가는 차종의 개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수소 전기 차량입니다. 근데 왜 요즘 상용화가 되고 있는 전기차가 아닌 수소 전기차로 만들었는지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용차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차들과 다른 상황에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군용차가 극한에서 운용을 하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 현지는 자동차도 없는데 전기차는 당연히 없겠죠.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급도 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용하기 편한 다른 대체 연료인 차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수소전기, 수소차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차세대 전략 차종은 전기차가 아닌 수소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게 그냥 군용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현대 기아에서도 최근에 출시한 차가 뭐 있어요? N비전 74라 그래가지고 차세대 스포츠카 출시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수소전기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현대 기아에서 파워트레인으로 만든 스포츠카를 만들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는 전기차에서 수소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자, 일단 이 차량은 넥소의 그런 부품들을 많이 가져왔다 합니다. 실제 넥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배터리나 이런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강습차예요. 야, 이제 투입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탔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작전에 투입하는 그런 차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공차 중량이 2,500kg고 사람과 뭐 짐 적재 총 적재할 수 있는 양은 3,250kg라고 합니다. 9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수소 탱크는 6.3kg짜리 수소 탱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뭐 외관도 사실 이 정도면은 양산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아직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내 기아 노브나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요거는 넥소 거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물건 적재할 수도 있고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 전략형 차종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자, 한번 타보죠. 으쌰. 이게 군용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를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천장이 열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옛날에 레토나도 보면 이 호로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차량도 위를 이제 좀 천장도 탈거하고 다양한 활용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컨셉트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수소 탱크도 보이고요. 전기 배터리 모터도 여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컨셉트카라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차세대 전략 차종이 여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Power to buy 기아. 기아가 만들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DX 코리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와서 이 차세대 우리나라 한국 험비라고도 하죠. 한국 험비와 추후에 출시할 수 있는 수소전기 차세대 차량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파견돼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폴란드로 전투기라든지 탱크, 장갑차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차세대 전기 차들도 좀 많이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의 이런 멋진 차, 방산의 힘도 좀 한번 보시면 어떻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마 주말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놀러 오셔서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물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물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 있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 자, 요게 그럼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수소를 보급을 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수소차.